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께서는 5선 의원으로 또 여당과 야당 모두를 경험을 하셨습니다. 원로급 의원으로 지금의 보수 야당과 또 현 한국의 정치를 좀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정치 시작할 때가 이제 야당으로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저는 과거에 국회에 있을 때도 이제 여당 의원들뿐만이 아니라 저희 당 의원들뿐만이 아니라 상대 당의 어떤 의원들하고도 비교적 소통이 잘 되는 그런 이제 국회의원이라고 저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장부터 말하자면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부동산 3법이라든가 또 그 전세 3법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그 국회 부의장이라든가 상임위원장 배분하는 문제. 저는 막 그때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상대를 이제 적폐로 몰아붙이면서 너희들은 대화와 타협의 상대가 아니다.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이제 그 야당이죠. 국민의힘 숫자가 워낙 적지 않습니까? 103명밖에 안 되다가 보니까 제대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 참 국민들에게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 이 뒷받침이 돼야만 힘을 또 발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4월 7일에 있는 그 보궐선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는 재난 지원이 아닌 손실 보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이번 추경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에 아시다시피 이제 15조 이제 추가 경정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이 되었고요. 그 중에서 이제 9조 9천억을 국채로 발행을 해서 재원을 조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 추경안을 보면 이제 본 예산하고 이렇게 중복되거나 유사한 그런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서도 어떤 점을 지적을 했는가 하면 사업 계획이 불안정한 상태로 추경안이 제출이 돼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지적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가급적 우리 국가 채무를 적게 발행하는 선으로 이렇게 심사가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사실 이번에 이제 9조 9천억 이제 국채를 하게 되면은 우리 이제 국채 규모가 한 967조에 육박을 해서 국가 채무 말이죠. 1000조에 가깝지 않습니까? 현 정부 들어가지고 660조에 시작을 했거든요. 지금 현재 이제 GDP 대비 재무 부담률이 한 48.6% 된단 말이에요. 시초는 36%였거든요. 그래서 국내외의 많은 전문가들이 국가 채무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 큰일 났다. 이렇게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 채무를 가급적 줄이는 방향으로 심사를 해야 되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라고 하면 정말 국가가 큰 위험에 처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국가보상법 제정안도 대표 발의를 하셨는데 그럼 이 부분은 좀 어떤 내용인 건가요? 정말 이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고통받는 사람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영세상공업자들 얼마나 손해를 받는지, 얼마나 어려운지 이 소득도 계산을 해보고 매출도 계산을 해보고 해서 정말 제대로 좀 지원을 해보자 하는 겁니다. 우리 헌법에도 우리 이제 국민의 어떤 기본권을 제한을 한다든가 행정명령에 의해 가지고 만일에 재산권을 침해를 한다든가 하면 법률에 의해서 이런 것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권을 지킨다는 차원에서도 법률에 의해서 국가가 배상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 손해배상보상법을 이렇게 제출을 하게 됐습니다. 불교계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전국이 시작이 되면서 앞서서 이제 모든 법회들을 중단을 하고 신도들의 사찰 출입을 금지를 하면서 1년 넘게 이제 버텨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문화재 관람료 사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사찰 운영에 대해서 피해도 큰데 이런 부분도 이 법에 따르면 뭐 보상이 가능한 건가요?
네. 아마 100% 충분히 보상하지는 못하겠죠. 우리 이제 어차피 보상이라고 하는 것들도 국민의 세금에 의해서 조달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것에 비해서 얼마만큼 그 효과가 있는가 이런 걸 따져야 되겠죠. 정부의 어떤 그 행정명령이나 지침, 말하자면 그 집합금지라든가 뭐 영업 제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과도의 손실을 봤다면 그게 비례해서 어떤 손실 보상을 해주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차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4차의 문정이라고 할까요? 지장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도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6대 부산시장을 지내셨습니다. 이번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2년 10개월 만에 탈환할지 또 그것도 관심입니다. 선대위원장도 맡고 계시는데 이번 부산시장 보궐선거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사실 이번 이제 부산시장도 선거도 그렇고 서울시장 선거도 그렇고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일어난 겁니다. 전직 오거돈 시장의 그 성추문으로 인해서 사퇴를 했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선거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선거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부산의 어떤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내고 또 부산이라고 하는 도시를 어떻게 앞으로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어떤 청사진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실현 가능성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국민들한테 이해시키고 그것에 의해서 선택받고 해야 되는 것이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 민주당이 아무리 네거티브 흑색 선전으로 공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정당당하게 정말 부산 시민들만 바라보고 또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내놓으면서 선거운동을 한다면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 의원님께서 부산시장 재임 시절에 2030 부산 엑스포 이제 유치 추진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제 유치에 관한 이 특별법도 발의가 됐는데 이 엑스포 유치와 또 앞으로의 전망은 좀 어떤가요? 월드 엑스포를 만들겠다고 한 것은 이제 2014년도 부산시장 선거 때 제가 공약으로 제시를 했고 시장 때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이 부산으로 봐서는 이 월드 엑스포를 유치를 해서 마이스 산업이나 관광 산업 활성화를 통해서 부산을 앞으로 이제 먹거리를 만드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지 않아도 여태까지는 이제 해양 산업이라든가 조선 산업 이런 것들이 부산의 주력 산업이었었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안을 찾는다. 부산에 또 한 번의 도약의 계기를 마련한다. 이런 차원에서 월드 엑스포를 이제 유치하기로 했었고, 이게 만일에 되기만 한다면, 일자리 창출도 한 7만 개 가량, 또 경제적인 어떤 그런 부가가치도 한 60조 정도, 6개월 동안에 한 5천만 명 정도의 관광객들이 부산으로 몰려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경제적인 효과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부산 도약의 기반으로 삼겠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있긴 하지만 저희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 전원이 똘똘 뭉쳐서 이 엑스포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야당과 여당을 모두 경험한 원로급 의원으로서 화정의 한국 정치로 국민을 생각하는 그런 정치 활동들을 저희들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